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일본 큐슈 부근에 위치한 제12호 태풍 남태운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이고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0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4에서 27도 분포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폭우 피해가 집중된 울릉도에 오늘도 비가 내려 복구 작업에 차질은 물론 추가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어제 150mm 이상 비가 내린 데 이어 오늘도 오전 2시간 동안 10mm 안팎의 비가 내려 저동의 주택구와 냉동 공장에 토사가 덮쳤습니다. 휴일인 오늘도 공무원구와 군경, 자율방재단원 등 700여 명이 복구에 나섰지만 추가 붕괴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북상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내일까지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일주 도로는 산사태로 매몰된 가두봉 피암터널의 암석을 치우는데 일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고 파손된 민가는 언제 복구될지 전망이 불투명해 취재민들은 다가올 추석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폭우 피해액과 예상 복구비가 32억 원과 10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전파가 1건, 반파 8건, 침수 24건이며 공공시설은 터널구와 국도 사면 붕괴, 상수도관 매몰 등 19건에 이릅니다. 이재민은 65가구 99명이 추가 산사태 우려 등으로 아직까지 경로당과 모텔, 친지집에서 지내고 있고 부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육지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는 응급재난복구비와 위험도로 개선 사업비로 각각 8억 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도 저소득층 21세대 31명에게 생계비 83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전하는 삶은 언제나 즐겁고 아름다운 법이죠. 오늘 경주에서는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열려 700여 명이 자신의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참가자들이 차가운 호수로 뛰어듭니다. 수트를 입고 수백 명이 물살을 가르는 모습은 마치 돌고래 떼가 헤엄치는 것 같습니다. 수영을 마치면 사이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5km를 헤엄친 피로를 회복할 틈도 없이 사력을 다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서쪽지라 지금 수영을 쉽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한 목표로 오시면 사이클 40km 뒤엔 10km를 더 달려야 합니다. 트라이애슬론 경기는 극한의 체력과 인내심을 요구하는 종목.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선수들의 표정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합니다. 이때까지 그 노력을 해서 마지막에 피니시에 들어왔을 때 그 성취감, 그리고 저를 기다려주는 많은 이 팬들, 이 맛에 제가 트라이애슬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곳 경주 보문 관광단지는 안전한 단지 내 도로에서 사이클과 달리기를 할 수 있어서 동호인들 사이에서 최고의 코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응원전도 볼만합니다. 선수들이 힘을 내 완주할 수 있도록 경기 내내 목이 터져라 응원합니다. 만산천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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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경주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주 시민들의 협조 속에 큰 사고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 벌초를 하다가 벌에 쏘이거나 예치기를 사용하다 다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반쯤 군위군 군위읍 한 야산에서 벌초하던 54살 김모 씨가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오늘 오전 7시 20분쯤에 의성군 담밀면의 한 야산에서는 65살 박모 씨가 부러진 예치기 날에 발목을 다쳤습니다. 어제도 오후 대구 압산에서 숲해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초등학생 10명이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았고 비슷한 시각 고령군 우곡면 야산에서 벌초를 하던 가족 4명도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포스코가 추석을 앞두고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하고 중소기업과의 거래대금 2천억 원을 조기에 집행합니다. 선물 반송센터는 오는 19일까지 포항구와 광양, 서울에 운영하며 반송하지 못한 선물은 사내 경매를 거쳐 수익금을 마련해 포스코 1% 나눔재단에 기탁합니다. 또 포스코는 오는 7일부터 13일까지
자재와 원료 공급사와 공사 참여업체, 외주 파트너사 등을 대상으로 2천억 원의 거래 대금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한 예치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올바른 사용법을 제시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예치기 사고 원인은 작업자 부주의가 50%, 운전 미숙과 안전장비 미착용이 25%로 나타난 자료가 있다며 안전모와 보호안경, 무릎 보호대 착용을 강조했습니다. 또 풀이 칼날에 감긴 경우에는 반드시 시동을 끈 뒤 풀을 없애고 이동할 때도 절대 칼날이 몸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체 검사를 다시 받으라는 병무청 통보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징병검사 대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6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경북 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 검사를 한 뒤 6개월 후 같은 장소에서 재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해당 날짜에 신체 검사를 받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경주시는 이달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의 시술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주시는 내년 정부 예산 방침에 따라 중간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던 난임 시술 지원을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 횟수와 지원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치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추석 명절과 오는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 복무감찰 활동에 나섰습니다. 감사 담당관실 17명은 추석 전까지 본청과 산하기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복무기간과 금품 수수와 향응 등 청령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특별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선물용으로 많이 쓰는 사과와 배, 단감 등 과실류와 도라지와 고사리, 시금치 등으로 전통시장과 직거래 장터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집니다. 한편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를 추적해 출하 연기나 폐기 처분할 방침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